개원을 할 때 대부분 비슷한 구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원을 하기로 하고 입지를 정하고, 이제 입지를 정하고 나면 병원 브랜드명, 상호명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 오죠. 남편이 이제 강남에 개원을 한다 그랬을 때도 이제 이름을 절 보고 저보라고 하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이게 제가 브랜드로 논문도 쓰고 꽤 내가 브랜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치과 이름 하나 짓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돼?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인데? 이런 질문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다행히 우연히 지은 이름이 꽤 괜찮은 이름이었어서 잘 사용은 하긴 했는데, 이실직고 하자면 전략적인 이름이었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답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10년 정도 병원 마케팅 담당을 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름을 잘 지으면 마케팅을 할 때 비용이 훨씬 덜 들고 환자가 우리 병원을 기억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브랜딩에서 이런 점을 브랜드의 제인, 그리고 회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브랜드 제인은 누군가 물어봤을 때 너 거기 다 뽑아치과라는 곳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기억을 한다. 알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제인이고, 만약에 반대로 거기 너네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 어디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이 생각이 다 뽑아치과야 라고 난다면 이걸 회상이라고 해요. 병원 입장에서 병원의 이름을 만들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제인보다는 회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명 자체가 될 수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좋은 구조로 생기는 게 꽤나 크게 도움이 돼요. 안 그래도 이름 짓기 힘든데 기억이 잘 돼야 한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은 병원 생존 마케팅 제 책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명한 병원 500개를 한번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크게 모든 이름이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는 크게 또 3가지의 서브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각 카테고리마다 병원의 특성과 잘 맞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병원명 카테고리 3개를 소개를 드리고, 지금 개원하시려는 병원의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이름을 짓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하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일단 상호명은 크게 3개의 대분류로 나뉘어요. 여기 보시면 의미활용, 의미부여, 의미창조,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대분류에 따라서 이제 소분류가 하나씩 있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찾은 거는 의미활용이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동네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죠. 뭐 강남 어쩌고 저쩌고, 평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을 넣어서 이 동네에 내가 어떤 메인 병원이다 라는 걸 어필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졸업하신 학교의 이름을 따다가 활용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이건 아무래도 학교의 후광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진료 과목을 활용해서 이름을 짓는 방법인데, 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경쟁이 특히 심한 동네라고 한다면 이런 특정 진료 과목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차별화를 꾀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의미 활용을 한 병원명들이었어요. 다음으로 의미 부여예요. 단어의 뜻이 한 번에 우리 병원에 매칭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첫째로는 직접 연관 단어를 들 수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예를 보면 가장 쉽게 감이 오실 거예요. 뭐 밝은 눈, 튼튼 마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환자 입장에서 딱 들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직접 연관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간접 연관 단어는 조금은 뜻이 좀 먼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에이스, 베스트, 이렇게 좋은 단어긴 하지만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 병원이 어떤 진료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간접 연관 단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사례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명을 사용하는 방법이시죠. 뭐 오앤영, 이지함 같이 원장님들의 성함의 제일 앞자를 따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이러한 본명을 사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상표 등록을 하는데도 여기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차원에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다음에 제가 찾은 카테고리는 의미 창조예요. 실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나
연관이 없는 단어를 쓰는 네이밍을 말해요. 문제는 이러한 단어들을 쓰는 방법이 유명 브랜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비스포크, 코카콜라, 애플 같은 경우가 의미 창조를 활용한 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실은 작은 병원에는 이런 단어를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추상적인 단어와 우리 병원을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고객이 연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관을 하는 과정을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비스포크는 삼성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이붓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의 머릿속에 인지를 시킬 수가 있지만 우리같이 작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큰 예산을 써가며 병원의 명칭 자체를 그걸 인지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명을 쓰는 이유는 브랜드 확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다시 말하면 큰 병원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뭐 화장품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영양제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확장, 기업이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브랜드를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자신들만 소유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병원에 예산이 있고 마케팅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날 꿈과 야망이 엄청 커서 나는 큰 기업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의미 창조를 활용한 이름 짓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은 병원이라고 한다면 내 지역 안에서만 차별이 되면 되고 오히려 고객의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 네이밍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이름을 좀 더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키워드를 활용했으면 네이밍을 고객한테 전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쉽다는 경우가 많아서 소개를 드려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병원 항우명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분류 방법이 크게 3개가 있었던 거예요. 의미 활용을 하든가, 의미 부여를 하든가, 의미 창조를 하든가. 의미 활용은 이게 병원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무난하게 병원 이름을 짓는 방법이에요. 경쟁이 심하지 않은 동네에서는 이름 짓기도 쉽고 다른 경쟁 병원하고는 차별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진료 과목을 활용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동네가 좀 경쟁이 치열한데 내가 거기에 개원을 하는데 그 중에 내가 좀 잘하는 진료 과목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간판부터 그냥 빡 내가 뭐 하는 병원인지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료 과목을 활용한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네이밍을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병원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은 의미 부여 방법, 그 중에서도 직접 연관 방법. 환자가 딱 들었을 때 여기가 무슨 병원이지, 무엇을 하고 싶다는 병원인지, 원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진 병원인지를 그냥 간판만 봐도 빡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억 면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조금 어려워, 이름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하면 간접 연관 단어가 조금 더 이름 짓기가 쉽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도 저거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 걸고 한다 그러면은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름을 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야 나는 큰 기업이 될 거야, 나는 야망이 커 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 의미 창조 쪽에서 이름을 지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름에 대해서 분류를 해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정말 미국의 전국에 정말 창의력이 그냥 뿜뿜하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제가 전공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한 번도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현재 있는 시장에 어떤 네이밍들이 창의적으로 보이는지, 어떤 네이밍들이 눈에 띄는지, 어떤 네이밍이 좋은 네이밍인지를 좀 조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고, 거기서 내가 나는 직접 연관 단어 이쪽에서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가 활용했던 방법은 창의력이 떨어지면 개수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면 되거든요. 많이 만들어요. 최소한 30개 5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아니죠, 처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제거를 하고 남은 10개 중에 이제 고민을 해서 한 5개 정도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될 수 있으면 초반에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어쨌든 이름은 지어지고 나서 내가 브랜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느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맘에 드는, 왜냐면 이 브랜드 명이라는 거는 한 번 만들고 나면 병원의 다양한 부분이 바뀌잖아요. 인테리어가 바뀔 수도 있고, 직원이 바뀔 수가 있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도 원장님, 대표 원장님 말고 가장 길게 오래 나와 함께 갈 거는 이름이기도 해요. 물론 개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원장님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지어놔야
주변에 가서 아 내가 어디 대표 원장입니다 하는데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내가 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그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지를 먼저 정하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변에 물어봐서 발음이 쉬운지 한번 딱 얘기했을 때 아, 이 이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병원의 철학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인지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름을 결정을 하시면 좋은 이름을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실은 제가 책을 쓰면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했던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시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면 광고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광고비가 많이 들지 않는 환자한테 잘 기억이 되는 그런 이름을 지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브랜딩이랑 관련된 이름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